안녕하세요. 오정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3월 21일 해양경찰학개론 공부법에 관한 강의를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번째로 치러진 2020년 제1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제1차 시험에는 순경공채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해경학과, 함정요원, 교통관제 등 3개 분야에서는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 과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총 4개 분야에서 각 20문제씩 출제되었는데요. 분야별 시험 문제는 모두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 분석할 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는 총 20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치러지는 순경공채에서는 해양경찰개론이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치러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문제 분석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게시한 해양경찰학개론 공부법에서 이미 소개하였지만, 문제 분석 기준은 크게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지선답 문제 유형과 문제 방식으로 세분하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총론의 내용인지 강론의 내용인지와 해경육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짠물튀기를 하였는지 여부로 세분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총론과 강론의 적절한 비율은 3대 7입니다. 해경육법이란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예방법, 선박교통간제법 등 해양경찰 소관 6개 법률을 말합니다. 추가로 2020년 올해 8월 28일 시행되는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안전조업법까지 포함하면 해경 6+1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차 채용시험 해양경찰학개론 20문제를 하나하나씩 빠른 속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문제 순서는 순경공채 분야 해양경찰학개론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사지선답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해경 실무형이며 총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번 문제는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해경 실무형이며 총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경찰 개론형이며 총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해경 실무형이며 총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경찰 개론형이며 총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은 해경 실무형,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문제 유형 2단계, 문제 방식 해사 법규형, 총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문제 유형 3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 총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문제 유형 3단계, 문제 방식 해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1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문제 유형 3단계, 문제 방식, 회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회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회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역시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회사 법규형, 강론의 내용과 함께 해경 6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1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 1단계, 문제 방식, 해경 실무형이며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번 문제 역시 사지선다 문제 유형 1단계이고 문제 방식은 해경 실무형이며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지선다 문제 유형의 경우 1단계가 16문제, 2단계 1문제, 3단계는 3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 방식의 경우 회사법규형 7문제, 해경실무형 11문제, 경찰개론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론이 7문제, 강론이 13문제 출제되었고 해경6법은 8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짠물튀기는 1문제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 문제 유형에 있어 비록 2단계 1문제와 가장 어려운 유형인 3단계 3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그마저도 내용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어 공부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더라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방식에 있어 해경 실무형 11문제는 내용이 깊지 않았고 심지어 과거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심화 응용하는 방식인 경찰개론형 2문제 역시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행정학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였습니다. 즉 가장 쉬운 방식인 회사법규형과 달리 난이도 조절형인 해경 실무형과 경찰개론형이 쉽게 출제되면서 난이도 조절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론과 강론의 비율은 35% 대 65%로 적절히 안배되었습니다. 짠물튀기는 1문제도 없었는데 이는 짠물튀기를 할 만한 문제가 1문제도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제의 지문이 법령이나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소 특이할 만한 점은 해경 6법에 관한 문제가 8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해경 6법이 해양경찰학 개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체 문제의 40%에 해당하는 8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매우 눈에 띄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제1차 해양경찰학 개론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출제 경향에 대해 제 나름대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0년 1차 해양경찰학 개론 문제는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요. 굳이 전문 학원을 다니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만 하였더라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앞으로는 이보다 쉽게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해양경찰학 개론 출제위원은 해양경찰에 입직한 지 2-3년 밖에 되지 않은 경위급 직원으로 보입니다. 근무 경력이 짧은 직원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출제위원이 되면 오류 문제를 내지 않기 위해 매우 평이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차 해양경찰학 개론 문제가 전체적으로 오류 문제를 내지 않기 위해 응용이나 심화 없이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가 쉽게 출제된 이유는 출제위원회 성향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신설 과목인
해양경찰학 개론에 관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쉽게 출제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도 해봅니다. 다만 간부부생의 경우 이번 해양경찰학 개론 문제처럼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간부부생 채용시험에서는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강급 직원으로 출제위원을 선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출제 경향에 관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경찰학 개론 첫 시험은 2018년 8월에 치러졌습니다. 이 당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약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20년부터 올해부터입니다. 해양경찰에 입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2, 3년가량 근무 경력을 쌓은 뒤 출제위원으로 선정된다면 지금과 달리 매우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제위원과 달리 이들은 해양경찰학 개론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사람들이므로 아무래도 지금 출제위원들보다는 자신감 있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 후인 2022년 또는 2023년 이후에는 해양경찰학 개론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채용시험 수험생 중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 개론을 함께 치신 수험생이라면 눈치채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 개론 두 과목이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내용의 문제가 중복으로 출제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해사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법률 중 소위 해경 6법은 해양경찰학 개론에만 출제되었지 해사법규에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양경찰학 개론 출제위원이 해사법규 출제위원을 겸하면서 상호 두 과목에 대한 중복 문제를 내지 않도록 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번 1차 채용시험에는 해양경찰 역사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양경찰 역사에 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경찰 역사에 관한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얼마든지 응용하고 비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 출제위원들이 매우 손쉽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하시어 향후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20년 제1차 해양경찰학 개론 채용시험 중 해양경찰학 개론 기출문제를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